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젊었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가볍고 기억력이 또렷하며 항상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되면 그저 몸이 약해지고 독에 기억력이 흐려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어쩌면 밤잠을 설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걷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걷는 것이 하지만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나이 듦이 그저 쇠퇴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과정은 오히려 새로운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더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완벽하게 자신을 돌보고 우롭게 가지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1가지 필수적인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항은호와 청동 습관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기억력 저하를 막고 소화를 돕는 등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할 그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활동량을 줄이시곤 합니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걷는 것보다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해지죠. 하지만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쉬운데 하재와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한 운동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다리 근육이 강화되며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가거나 친구분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햇볕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30분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10분씩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것이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다리를 쭉 펴는 등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한층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한 운동복이나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맨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영양 가득한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없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과 장 건강을 지켜주는 섬유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단백질원으로는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계란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부 한 모,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을 넣은 샐러드,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국이나 찌개를 드시는 거죠. 와야 특히 한국 음식 중에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미역국이나 콩비지찌개 같은 메뉴들이 많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김치, 나물, 버섯, 해조류 등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음식들이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밥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은 수분에 의해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물이 심심하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외에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분명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시죠.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공부 시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력이 감퇴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늦게 커피나 알코올 섭취는 피하시고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주무실 경우에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20-30분 정도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보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습관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뇌도 계속 사용해야 젊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그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외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총 퍼즐 맞추기, 스도쿠, 앞말 퀴즈 같은 두뇌 게임도 좋습니다. 친구분들과 화투나 고스톱을 치는 것도 좋습니다. 도스톱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해 주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단련됩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인지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오래된 친구들과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끔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정로당이나 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는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옆집 사람과 안부를 묻거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해줄 따뜻한 마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함께 어울리며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나 손주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구기사,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숙련을 방해하는 등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심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뒷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꽃을 가꾸거나 밭을 일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손뜨개질을 하는 등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몰입감을 주어 잡념을 잊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건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관리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검진 등 나이에 맞는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질병을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예방접종을 꼭 챙기세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혹시라도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건강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지켜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노년의 자기관리입니다.